그 중등 진급 설명회는 영어 학습 전략, 정상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치통합분원의 분원장이자 정상 라이브 고등부의 분원장을 하고 있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너무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런 발걸음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는 영어 그리고 교육 한 개만 지금 한 15년 정도 걸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정상어학원 원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일하지 말고 교육하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학생들 여기서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성취평등권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 함께 해주실 건데 한 20년 경력의 그 박신대 선생님 그리고 기초부터 응용까지 정말 관리 끝판왕이신 김문주 선생님 그리고 사료부터 성과까지 정말 너무 잘해주시는 윤지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10시부터 이미 간담회를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저랑 설명회를 들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시에 오신 분들은 끝나고 12시부터 박신태 선생님, 윤지아 선생님, 김문수 선생님과 간담회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기가하시면 되는데 박신태 선생님은 그 봉투에 적혀있는 것처럼 4기강이실, 윤지아 선생님은 4C강이실, 김문수 선생님은 4G강이실에서 간담회를 듣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살짝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마이크하고 이게 닿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을 안내를 드리면 오늘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고요. 설명회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추가 안내 드릴 거고 11월 9일에서 11일경에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중등 진급 연계 레벨 관련해가지고 어떤 레벨로 진급하시게 되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하게 됩니다라는 진급 안내문을 초중반에서 제가 전달해서 배부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중등부에 계신 분들은 중등부에서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11월 17일에서 18일경에는 진급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진급 혹시나 레벨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조정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일부터 2일은 중등부로 넘어오셔가지고 초등부에 계신 분들은 중등부에서 중등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은 교육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평가 방식과 학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정상어학원 중등반인가 이렇게 세 가지 큰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얘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의 변화와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혹시 예비 고등 학부모님 계세요?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예비 중1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을 진급하신 학부모님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공부는 학생들이 하게 되죠. 인생도 학생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는 학부모님일 겁니다. 학생들은 사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먼 미래를 잘 보지 못하죠.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학부모님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회 간담회에 참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거니까 당장 중학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 이게 맞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중학교에 있어서의 그 학습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최종 목적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대학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 관문이 대학이니까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때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2022년에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 개정이 됐지만 근래에 있어서 이제 15년에 이어서 22년에 개정교육 발표를 했는데 2022년에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다는 거고 22년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초등, 중등, 고등에 나눠서 되게 많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고등이 아니라 예비 중등이기 때문에 제가 막 무거운 다 덜어내고 조금 쉬운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다 빼고 조금 포인트 위주로만 넣어놨어요. 주요 이슈는 뭐 초등학교는 3학년, 6학년 선택 교과목이 도입된다. 중등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학년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유학년제가 폐지됐다. 폐지되는 건 아니고 자유학기제로 축소되고 대신에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연계학기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돼서 진로 적성을 고려한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고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연도별 순차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 2023년에 중학교 1학년이죠. 그러면 2026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만 조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봐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가에서 말하는 거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선택, 이수하고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뭔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아마 대학을 혹시 나왔거나 대학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가 대학교와 같아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는 그냥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시간표 다 짜주고 들어가서 수업만 들으면 되고 자든 말든 출석을 하기만 하면 그냥 졸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뀐 거의 특징은 학생입니다. 학교가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학생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 맞춤형 실주로 강화. 지금의 고등학교가 너무 입시를 위한 상환학교?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진로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공부만 하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비판에서 출발한 부분이긴 한데요. 학생이 막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그 진로나 목표에 따라서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곳이 내 강의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과목은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느 학교에도 이것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뭐 인근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곳에 간다라던가 아니면 뭐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의 개념으로 교실을 확장해버렸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한 교실에 앉아서 학생들이 1명부터 20명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1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그냥 공부만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줄 세워서 하면 됐었습니다.
과목으로 학생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약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그냥 고등학교도 물론 학생들 많이 없겠지만 여기 특히 오신 분들은 그냥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됐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졸업이 됐는데, 이제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을 해야지만 학점을 이수해주고, 학점을 누적한 학점이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졸업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대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고등학교가 약간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게 큰 변화일까요? 물론 그냥 딱 듣기에도 기존하고는 뭐가 되게 많이 달라지네? 라는 느낌이 드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저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방식을 약간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하고 그에 따른 학습 전략을 이제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평가 방식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을 탁탁탁탁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적을 평가해서 그걸 성취했냐 못했냐 를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무조건 A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절대평가고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적을 타인과 비교하여 집단에서 단체 안에서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블라블라블라 써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줄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네가 제일 잘했어, 네가 제일 못했어 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상대평가입니다. 현재의 중학교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학은 지금 현재 서열화되어 있고요. 서울대부터 연고대 누가 알다시피 다 아시는 것처럼 서열화되어 있고, 그 학교에서는 가장 잘하는 학생을 우리 학교의 인재로 뽑고 싶어 하는 그런 시그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떤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성취평가제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말을 성취평가제라고 했는데 절대평가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90% 이상 A, 90점 이상이면 A, 80점이면 90점이면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40점 미만이면 미수, 옛날 F학점 같은 대학의 F학점 같은 개념으로 40점이 안 되면 이수 못해. 그러니까 너 다시 수업을 들어, 아니면 대신 보충 수업을 해 라는 개념으로 성취평가제를 고교학점 하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이런 평가 방식을 두고 다시 한번 이제 고교학점제의 진행 방식을 보면, 앞에 거는 뭐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2025년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학점은 이제 192학점으로 이제 현재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과목 이수 여부 기준의 40%가 못 미치면 미이수 보충 수업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표는 학교에서 지정했으나 이제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시간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평가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현재는 다 내신 상대 평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이후에는 공통 과목에서만 내신 부등급,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 국영수화를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는 현 수능 체계가 2024년에 물론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논서 수령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교육 그리고 영어를 되게 한 15년 정도 준비해온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공통과목의 중요성은 조금 더 강화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평가가 이제 상대평가제로 바뀐다라고 목격점제는 되겠지만,
유지한다라는 건 고교 학점제에서 공통 과목인 부정수가에 대한 부분이는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의 줄 세우기가 불가능하다면 공통 과목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해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도 여러 가지 수시라던가 그런 학생부 종합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한 거가 아닌 외부 활동이나 수상 실적 이런 거에 의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조금 객관적인 평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추세가 정시가 오히려 확대되는 약간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어요. 완전 수시 입학이 강세였었는데 정시가 약간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수능에 대한 부분은 논서 수량이 도입되는 것과 더불어 나머지 그 학교에서의 변별력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있을 테니 수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교육 방향은 그런 줄 세우기보다는 학생의 진로나 이런 것들 강화나 과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대로 된 학생들의 진로를 평가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등에서 영어 특히 영어 빠졌는데 영어 학습 부분에서 성공 학습 전략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그럼 중학교 때는 준비를 해야 이 고등학교 변화하는 입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유창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다고 하면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어휘, 문법 등의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지식, 어휘, 문법 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완성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 방식, 단기는 이 기본기는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이 기본기가 본질에 해당하는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어떤 평가가 오더라도 학생들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수능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식으로 이렇게 방법만 배우는 수능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능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 현재에도 수행평가론과 논술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고등에서 성취평가제를 하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아마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중등에서의 학습 전략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뒤에 조금 설명이 드릴 건데 수능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이제 중학교 가는데 수능이라뇨?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어른들이 중학교 가면은 내신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내신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 내신에 대한 얘기지만 중등 내신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전략에 넣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내신은 기본이에요. 중등 내신 너무 기본인 게 여기 보시면 중학교에 가면요. 여기 대치적인 제가 지금 분석을 하나 해봤는데 한 40%가 1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받으면 많이 힘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왜냐면 이 학생들이 그대로 고등을 진급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그 공통과목은 고등급 평가를 한다고 했죠. 보시면 40% 정도에서 4%로 1등급이 줄어요. 그래서 나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했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가서 망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A등급이지만 요 하나 내던 학생들 기본기 없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3등급, 4등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에서 1등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3등, 4등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등에서의 그 내신은 기본으로 가고 수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고등 내신 어떻게 준비할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중대보고 시험지하고 작년도 대수능 기출의 시험지 일부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원하시면 다른 페이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른 페이지 다 보고 나면 느끼신 게 이게 학교 시험지야 수능 시험지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고등 내신의 기출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꼴 거의 고등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따로 공부시키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학습을 어차피 수시가 안 되는 정시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공부를 시키되 대신 내신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탁 올려서 수능보다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내신 기출이 진행되는 거예요. 변별력을 보여야 되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그 수능을 중학교 때 준비하는 부분은 이 내신을 대비하는 내신은 다른 형태예요. 근데 내신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됐다라고 하면 수능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 고3을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만 할 겁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진로 이제 과정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초등 때 시험 되게 쉬웠죠. 중등, 고등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학부모님께 쓰라고 해도 자신있게 논술형으로 쓰실 수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우리 학생들 라이팅도 잘하는데 스피킹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표가 방해가 되는 자신의 습관을 쓸 거였는데 빈도부사를 쓰고 사역동사를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도부사가 뭔 말이고 사역동사가 뭔 말이야 이걸 알아야 거기 맞춰서 에세이를 논술하래요.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논술형으로 내는 경우 많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is it best food good or b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도 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가지고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연습하는 과정 중심에 대한 평가 부분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너무 거의 30분 가까이 이제 입시의 흐름에 대해서 봤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중등 때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정상화학원 중등 프로그램은 어떨까? 이런 변화와 흐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정상학원 중등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초등 과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등 프로그램은 초등 프로그램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 거고 중등 프로그램이 아니죠. 정상학원의 프로그램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본질에 충실한 학생 중심의 교육입니다. 이게 초등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 고등 과정까지 이어져서 가장 핵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본질, 학생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앞으로의 교육 방향성과 맞는 방향인데 저희가 교육 방향성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우리 흐름을 쫓아가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정상학원 30년 정도 됐는데 원장님이 처음부터 원칙으로 지켜오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입시나 그런 교육의 흐름이 그 본질 찾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그 교육의 흐름과 저희 정상학원의 방향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를 크게 한 4가지로 정리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정상학원 중등 에이스는 활용과 성과가 균형 잡힌 통합 영어 프로그램으로서 내신 수준에서 1등급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면서 메타 인지를 통한 체화 교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활용과 성과가 균형 잡힌 통합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중등 프로그램을 조금 생생하게 나누면 에이스와 V 그룹으로 조금 더 나눌 수 있어요. 중등 프로그램을 에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에이스 프로그램은 사실은 중2까지의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초등반에서 중등반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지금 뭐 BJ로, 마스터제로 이런 식의 이름으로 현재 수업을 듣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번 12월부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명칭이라던가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데, 현재 레벨은 하이브리지부터 A2로 변경이 되고요. 중학교 1학년에 진급하게 되면 프리 에이스 1 레벨부터 해서 마스터 레벨까지 해서 학습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9단계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을 하시게 되고, 보시면 앞 단계를 마치시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될 거라서 마스터 3까지 해서 뭐 나는 마스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스터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뭐 PA 출발했을 때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과정을 끝내게 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내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신 대비와 더불어서 정말 고등을 대비하는 그런 그 예비 고등 과정으로서 V그룹으로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의 포인트는 이쪽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앞쪽 부분 얘기로 설명드릴 거고, 요거는 중학교 2학년 진급하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진행하거나 선생님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등 프로그램을 에이스 프로그램을 잘 설명드리면, 활용과 성과로 균형 잡힌 통합 영어 커리큘럼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활용, 성과. 초등 때 저희 문법 안 가르치고요. 거의 유창성 위주로 모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배웠습니다. 초등 때는 그렇게 학습하는 게 많고요. 그런 영어를 저희는 활용 영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등에서의 활용 영어는 초등 때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발전해서 30%만 진행이 될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좀 더 아카데믹하게 유지 발전이 될 거고, 초등 때 저희 진짜 문법 왜 안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세요? 왜 독해 안 해요?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 거거든요. 성과에 대한 부분을 6학년 2학기 정도부터 우리 시작하긴 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을 70%로 가져가서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문법, 독해, 듣기, 어휘 등의 학습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등에서 사용하게 될 교재인데요. 활용 교재입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 스토리북에서 이제 완전 벗어나서 다양한 역사, 문화, 소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아카데믹한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책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심층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략, 그다음에 교육 방향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매칭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활용 교재인데 스피킹 라이팅을 하는 교재이지만 이 안에 문법까지 녹여내서 그냥 라이팅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법에 기반한 제대로 라이팅 할 수 있도록 표현력을 확장해 나가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썼다는 다음에 이제는 가이드를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고 아카데믹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학원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학생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킨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학생의 1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3, 4 내지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저희는 학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계와 반복이라는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문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법은 배웠지만 그걸 독해나 라이팅 이런 거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법 배운 문법을 가지고 독해에 적용시키고 그런 그 독해의 내용들 그 필요한 어휘를 암기를 하고 그 어휘를 가지고 듣기를 듣고 이런 방식으로 순환 연계와 반복을 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만약에 조동사를 문법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지문 속에 안에서도 조동사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해 지문하고 관련된 듣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과 연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휘를 학습할 때에도 보시면 옆쪽에 이렇게 지문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지문이 독해 나왔던 지문인데 연계해서 이 지문 안에서의 단어의 느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블랭크를 채울 때는 문법적으로 변형해서 넣어서 다시 한번 문법까지. 그래서 학생이 막 어디는 다 단어를 몇 개 외운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하루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계와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 그 기억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독해, 듣기, 어휘가 착착 맞물려서 효과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활용 교재, 성과 교재 방법, 이렇게 연계 방법 이렇게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중등 과정 설명드리느라 어떻게 보면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식은 거꾸로 학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요. 수업을 하죠. 근데 사전에 학생들이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내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걸 메꾼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부족한 걸 다시 한번 이해하거나 반복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일명 프리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고 저희 정상화원을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 IT에 기반한 온라인 이런 컨텐츠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전방위적으로 문법부터 스피킹, 라이팅, 리딩, 복화까지 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만약에 문법 배웠어요. 한번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들었다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는 이해 안 되는 문법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설명해 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라이팅 작성 규칙부터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부터 띄어쓰기 앞에 들여쓰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수업 시간에 설명하다 보면 제대로 된 첨삭이라든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사전에 학습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첨삭을 받는다라든가 스피치를 한다라든가 친구들이랑 피어 에디팅 한다라든가 이런 시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풀어 반만 찍찍찍 대충 찍어와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 학습하게 되면 구문, 그러니까 직독직해라고 하죠. 문법에 맞춰서 제대로 리딩을 독해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거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는 만약에 지문 1개를 사전에 연습했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3개, 4개, 5개, 10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신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학생 중심이 조금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체화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정말 아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 프로그램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드림트리입니다. 에이스 드림트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 입학을 결정한 원인이기도 동기이기도 할 텐데요. 에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서 영어를 영어답게 내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하는 핵심 활동으로서요.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 발표를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성적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중등 2년, 3년 다녔을 때 거기에 나만의 이포트폴리오까지 완성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에이스 드림팀에서는 뭘 할까요? 초등 때 나와서 그냥 책 읽고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중등에서는 크게 활용, 문법, 구문 드림트리로 조금 확장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많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이제 보여드릴 건데, 활용 드림트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개념인 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 아까 봤던 그 활용책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거를 1분 이내에 간단한 이런 자료와 함께 발표를 하는 개념인 거고요. 아래 이제 문법이나 구문 드림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법이나 구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 문법과 구문을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그 활용 드림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Elsa. Did you know play is important for academic success? Play is an activity by children that is guided more by imagination than by fixed rules. First, play helps children develop physical, intellectual, and linguistic skills. They improve motor skills by exercising. Explore, find, and solve the problems. They learn how to communicate by using lots of words naturally when playing. 저도 영어로 이렇게 그냥 다 암기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죠. 이 정도 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보통 요즘 테드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문 드림트리입니다. 먼저 아래 우리말을 조건에 맞게 영작해보면 I am glad to have a chance to talk about what to do next가 됩니다. 여기서 쓰인 투부정사의 용법을 살펴보면, 먼저 감정 형용사인 glad 뒤에 오는 to have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a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talk about은 명사를 꾸밈으로써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를 가진 what to do는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오기도 하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므로 what to do는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려면은 그냥 뭐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공부를 다 해서 다 체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스피킹이든 이렇게 문법에 대한 설명이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단계로 정말 이런 중심으로 학습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정 중심의 평가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설명들이 여태까지 설명드렸는데, 앞에 그 성과와 활용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중등 내신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차단 대비를 할 건데요. 내신 대비는 크게 3단계 내지는 4단계로 이루어져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먼저 3, 4주 전부터 기본적인 문법이라던가 구문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엄밀히 따지면 거의 1년 전부터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그런 문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신에 대한 기반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집중적인 수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주 전부터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문 암기라던가 그런 것들 하게 되고요. 한 2주 전부터는 선생님하고 그 내신 시간과 구문, 방금 보신 것처럼 구문 타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학습하고 한 2,500문항 정도에 집중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만약에 금요일날 본다. 그러면 목요일날 직전 대비까지 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험 보고 나면 당연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답 정리하고 기출 분석하는 형태에서 내신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잘 들으셨으면은 아실 텐데, 수능에 대한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수능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수능을 녹여내서 이미 정규 수업을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런 이제 교재가
100% 자체 교재로만 저희 수업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서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리딩 맵이라던가 이 수능 맵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 교재인데 여기에 다 녹여져 들어가서 환경 뭐 이런 식으로 다 수업을 진행해서 나중에 수능의 다양한 소재라던가 그다음에 유형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부분까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학습한 부분을 그냥 잘했구나, 가정 중심의 평가, 학생 중심의 평가라고 해서 성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중에서는 초등 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 3개월을 저희가 한 학기로 보통 보고 있는데 3개월 중간에 완전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한 6주차, 12주차에 완전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완전학습은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를 잘했니, 못했니라는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 완전학습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주 동안 배운 거 너희가 다 배웠니? 다 이해 못했니? 그러면 내가 메꿔주고 더 아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급평가를 하게 돼요.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네가 이 학습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될 거 다 잘 배웠니? 라는 개념으로 진급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게 되고요. 지금의 초등의 DT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벨별로 약간 다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에이스 레벨까지는 내신, 문법, 독해,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에이스 2 레벨부터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에 대한 그러니까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력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바로 넘어가서 실제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실력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거 거기서 몇 점 정도 맞았구나. 그럼 우리 학생 이 정도 실력 텐데? 라는 개념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생들은 내신 상위권을 넘어서 수능 1등급 실력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신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 중등 JLS에서는 A등급을 안 받기가 더 어려워요. 5명 중에 4명은 지금 A등급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35%는 100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소수업이나 문화상품과 100점 맞은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열심히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챙겨가고 있고요. 저희 정상학원 아까 외부 사설 수능 모의고사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학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거의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달성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3,000명 학생들이 수능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년별로 분석을 해봤고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한 59점에 실제 고등학교를 봤을 때 2학년 수준의 수능 모의고사 마찬가지입니다. 고3 수능은 진짜 많이 어려워요. 대수능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이 좀 더 열심히 74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게 저희 정상화반 학생들의 실력입니다. 보시면 고등학생하고 던주어도 오히려 18점, 20점, 29점, 8점 이상의 격차를 벌이는 실력을 저희가 중등 때 완성하고 고등 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러한 개념과 본질 충실한 수학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분원인데요. 그래서 영어 수학을 같이 진행하는 분원이라서 잠깐 소개드리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메싱크, 초등 과정인 메싱크, 중등 과정인 SF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학습할 때 문제풀이 위주로만 경기 진행되는 학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 중등부가 아니라 초등부에서도 문제 해결 전략을 4가지 학생들한테 제시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고 구하고자 하는 조건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풀이 과정을 설명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림트리. 수학에서는 개념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드백들을 학부모님들이 주시고 계시고요. 내신 프로세스는 중등과 마찬가지로 사전학습부터 직전 대비까지 해서 저희 그 지원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정상에서 영어와 수학을 한꺼번에 동시에 수강하시게 되시면 10%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뭐 수학도